오늘 이 시간에는 제가 주로 쓰는 글쓰기 방식에 관해서 좀 말씀을 드려보겠습니다. 지난 시간에 개요로 쓰기, 주제로 쓰기, 첫 문장부터 쓰기, 문단 쓰기를 말씀을 드렸는데, 이건 제가 많이 쓰는 방법은 아니고요. 저는 일단 쓰기, 나눠 쓰기, 평소에 쓰기, 이런 방식으로 글을 씁니다. 이게 무슨 소리냐면, 우선, 일단 쓰기는요, 일단 쓰기 시작하는 겁니다. 무슨 개요를 짜고, 무슨 주제를 정하고 하는 게 아니고, 노트북을 열거나, 아니면 A4 용지 100지장을 앞에 놓거나, 그리고 펜을 드는 거죠. 일단 착수하는 겁니다. 회사에서도 이제 글을 쓸 때 윗분이 뭐에 관해 쓰라고 그러죠. 그러면 무슨 내용을 쓰지? 이렇게 고민하지 않고 자리로 돌아오면 일단 치는 겁니다. 무슨 생각이라도 나거든요. 아무 한 줄도 쓸 말이 없는 경우는 없거든요. 저는 이 착수가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이렇게 착수를 시작했을 때 비로소 뇌는 이제 일을 시작합니다. 그 일을 하는데 필요한 뇌의 부위가 작동하기 시작하죠. 시작하지 않으면 계속 걱정만 하고 있습니다. 생산적인데 에너지를 쓰지 않고, 그 글 써야 되는데, 이 걱정만 하는 거죠. 그리고 쓰기 전이 제일 힘들어요. 막상 착수하고 나면 마음이 편안해집니다. 그 편안해진 상태에서 좋은 생각도 더 잘 떠오르죠. 그리고 우리 뇌는 과제를 주면 그걸 어떻게든지 해결하려고 하지 않습니까? 그걸 자기가르니 효과라고. 그래서 저도 그걸 느끼는 게, 일단 착수를 해놓으면은 다른 일을 하다가도 이제 생각이 나요. 그 글에 이런 얘기를 넣으면 좋겠구나 하는 것들이 떠오른다는 거죠. 그럴 때 제가 얘는 놀지 않고 계속 생각을 하고 있었구나. 나는 다른 일을 해도 얘는 계속 글을 쓰고 있구나. 이런 걸 느끼죠. 그래서 대충이라도 뭔가를 써놓으면 그 빈칸을 채우려고 노력을 한다는 거죠. 그게 무슨 패턴 완성을 하려는 뇌의 어떤 기능 같은 게 있다고 하는데, 저는 그거를 믿습니다. 그래서 무조건 일단 쓰는 게 굉장히 중요하다. 그리고 두 번째는, 저는 한 번에 이렇게 일필유지를 해서 쓸 역량도 안 되고 굳이 그렇게 하려고도 하지 않습니다. 쓸 수 있는 만큼만 쓰고 또 다른 일을 합니다. 그리고 또 생각이 나면 다시 들어와서 글을 보거나, 아니면 생각이 나는 게 없더라도 다시 열어봅니다. 그리고 이전에 써놨던 것을 읽어보고 거기에 이제 조금씩 보태는 거죠. 야금야금 추가해 가는 겁니다. 이전 글을 읽어보면 이걸 왜 이렇게 써놨지? 이렇게 고치게 되죠. 그리고 추가할 말이 하나도 없는 경우는 저는 거의 없었던 것 같아요. 해밍웨이도 글을 그렇게 썼다고 하지 않습니까? 내일 쓸거리를 남겨두면서 이제 오늘 글쓰기를 마쳤다고 하죠. 그건 참 옳은 방법이라고 생각이 드는 게, 그래야 내일 또 글을 쓰러 가는 발걸음이 무겁지가 않아요. 그러니까 그 까치밥이라고 할 수 있지만 밑밥을 좀 남겨둬야 그 다음날 글쓰기가 시작이 수월하죠. 이제 밑밥이 없는 상태에서는 저는 이제
글을 쓰기 싫죠. 이게 발걸음이 무거워요. 그럴 때 이제 저는 돌아가서 뭔가 처음에 뭘 쓰기로 시작해야 되겠다, 뭘 추가해야 되겠다라는 걸 생각하죠. 그게 생각이 났을 때는 빨리 이렇게 가서 쓰고 싶죠. 근데 그렇지 않더라도 이전에 써놓은 글을, 이전이라는 게 뭐 어제 써놓은 글일 수도 있고 오전에 써놓은 글일 수도 있죠. 그래서 그걸 보면 추가할 말이 떠올라요. 지난 시간에 얘기했지만 글쓰기 분량을 늘려가는 과정인데, 예를 들어 10거를 3개 했던 게 4개, 5개가 생각이 날 수도 있고요. 추가해서. 육하 원칙 중에 뭐 빠진 부분을 추가할 수도 있고요. 또는 오감 표현 중에 표현하지 못한 감각 부분을 추가할 수도 있는 것이고요. 아니면 더 구체적으로 부연 설명을 할 수도 있는 것이고, 뭔가 추가할 게 생긴다는 거죠. 그래서 그렇게 해서 쭉 분량을 늘려가는 과정. 이렇게 나눠 쓰기, 조금씩 추가하는 방식으로 이제 글을 쓰면 좋은 게 중간에 쉬는 시간이 있잖아요. 글쓰기와 글쓰기 사이에 다른 일을 하는 시간. 요 시간대에 저는 생각이 훨씬 더 숙성되고 발효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글을 그냥 쭉 쓰면 숙성되지 않은 생각을 쓸 수 있다. 중간에 다른 일을 하면서 생각을 숙성시키는 게 좋다. 거기도 이제 뭐 처음 싱싱하지만 싱싱한 거에 장점도 있지만 이렇게 재워두잖아요. 마찬가지로 글도 뭐 일필유지를 쫙 생생하게 쓸 수 있지만 그거를 토막토막 내서 중간중간에 재워두는 시간을 두면 발효가 되는 거죠. 훨씬 숙성된 생각을 쓸 수 있는 거고, 또 새로운 생각이 떠오를 수도 있는 것이고요. 그래서 쓸 수 있는 만큼씩 쓰고 여러 번에 걸쳐서 나눠서 쓰자. 지금 어디 기고를 하게 되면은 먼저 다음 주까지 기고를 해야 된다 그러면 일단 저는 하나의 문서를 생성하죠. 어디 기고문 해가지고 생성하고, 생성하는 것 자체가 이제 착수를 한 거고, 길을 가다가도 그거와 관련된 생각이 나거나 운전할 때 무슨 생각이 나면은 메모하고, 이런 식으로 글을 조금씩 야금야금 쓴다. 이게 이제 두 번째 나눠 쓰기에 관한 것이고, 세 번째는 이제 평소에 써라는, 이런 방금 이제 나눠 쓰기는 어느 하나의 글을 써야 될 때에 해당하는 얘기고, 그냥 삶 전체가 이런 나눠 쓰기 과정에 있는 게 이제 평소에 쓰자는 건데, 쉽게 얘기하면 메모를 하자는 겁니다. 메모를 평소에 많이 하자는 거죠. 결국 메모도 글쓰기잖아요. 그 메모가 모아지면 글이 됩니다. 제 책 이제 강원국의 글쓰기라는 책은 블로그에 한 1700개 조각글이죠. 메모를 해놨더니 그게 책이 되더라고요. 그거를 한 2년 반 동안에 걸쳐서 한 1700개 메모를 했는데, 그 메모한 거 한 1700개가 되니까 저도 모르게 제 안에서 이제 책을 쓸 수 있겠네라는, 책을 써볼까라는 이런 생각들이 드는 거죠. 그리고 막상 써보니까 책이 써지더라고요. 그래서 글을 쓰기라는, 어찌 보면 글을 쓰는 시간이라는 것은 이미 써둔 것을 써먹는 시간이지 쓸 것을 만드는 시간은 아니라는 생각이 들어요. 우리가 글쓰기를 시험 보는 시간에 비유를 한다면, 시험 보는 시간에는 공부할 수 없죠. 공부해둔 걸 가지고 시험을 보는 거죠. 마찬가지로 글쓰기도 글 쓰는 시간에 글을 쓰는 게 아니고, 써둔 거, 공부해둔 거 가지고 글 써먹는 시간이라는 거죠.
평소에 써둔 게 없으면 절대 잘 쓸 수 없다는 거죠. 공부하지 않으면 시험을 잘 볼 수 없는 것과 같은 거죠. 저는 그럼 어떤 내용을 메모를 하냐? 사실 모든 걸 메모합니다. 내 머릿속에서 생각나는 모든 거. 가장 대표적인 게 기억이 떠오르는 경우 있죠. 뭐 어린 시절이건 뭐 직장 생활 시절이건 어떤 사람이 떠오르건 어떤 사건이 떠오르건 기억이 떠오르는 거, 이거 언젠가는 내 글에 써먹을 수 있는 좋은 소재거든요. 이런 거 메모하고요. 오늘 뭐 내가 새롭게 안 지식 또는 어디서 들은 정보, 이런 것들도 이제 메모하고, 또 뭐 미래에 관한 거, 예를 들어서 뭐가 예상이 된다거나 전망이 된다거나 아니면 내가 어떤 계획, 꿈이 있다거나 이런 것들도 메모를 하고요. 내 감정도 메모를 합니다. 내가 느끼는 감정. 이런 것들을 뭔가 이렇게 떠오를 때 저는 바로 합니다. 포털 사이트의 그 메모장을 이용하거든요. 이제 단어로 메모를 해요. 메모는 떠오르는 순간 즉석에서 받아주는 게 저는 굉장히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야 던져주려고, 뇌가 이제 던져주려고, 그러니까 생각하는 뇌가 된다. 그런 모드로 된다. 던져줬는데 바로 받아주지 않으면 던져주는 의미가 없으니까 생각하지 않는다. 던져줄 거리를 생각하지 않는다. 그래서 바로 받아 적습니다. 그리고 그 이제 단어로 주로 이제 받아요. 길을 걷다가도 받아 적고요. 저는 잠들기 전에 뭐 좋은 생각이 떠오르면은 일어나서, 귀찮더라도 일어나서 메모합니다. 불을 켜지 않고 깜깜한 데서 휴대폰 메모장에다 메모를 하죠. 그 다음에 두 번째 단계로 그 단어 메모한 걸 가지고 블로그라든가 뭐 여러 가지 또 SNS가 있지 않습니까? 거기에 저는 문장이나 이런 걸로 좀 더 그 단어의 어떤 단초를 좀 확장시켜서 메모를 하죠. 근데 그것도 역시 뭐 3줄을 넘지 않습니다. 짤막한 메모죠. 이제 그것들 가지고 그게 이제 재료가 돼서 글을 쓸 일이 있을 때 이제 그걸 써먹죠. 어떤 기고를 한다거나. 근데 그 사이에 제가 하는 일이 반드시 있습니다. 그 메모한 것을 말로 한번 써먹어 보죠. 말로 해보죠. 이게 말이 되나? 반응이 어떤가? 이제 그걸 고치고 나면 어디 기고를 한다거나 이럴 때 잘 떠올라요, 그게. 그걸 가지고 기고를 하고 그것들이 쭉 모여지니까 이제 책이 되는 거죠. 그래서 이게 이제 평소에 쓰는데 어차피 언젠가 써먹을 거면 글을 써야 될 때 당해서 그걸 찾지 말고 평소에 만들어 두자. 평소에 만들어 두는 것은 재밌는 일이다. 누가 시킨 일이 아니고 해야 되는 일이 아니고 하고 싶어서 하는 일이기 때문에 메모라는 건 그렇지 않습니까? 내가 그냥 하고 싶어서 하는 거고, 근데 그게 하다 보면 좋은 생각이 떠오르는 것 자체도 즐겁고 그걸 메모해서 누군가에게 써먹고 그 용도가 있어가지고 그거에 메모에 도움을 받았을 때 고맙고 기분 좋은 일이죠. 그러면 그거를 더 메모를 많이 하기 위해서 자동으로 공부를 좋아하게 돼요. 메모거리가 잘 생각나는 환경에 자꾸 가고 싶어 하는 거죠. 뭐 책을 읽거나 뭐 강의를 듣거나 그랬을 때 나는 메모거리가 잘 떠오르니까, 또는 산책을 하거나 뭐 반신욕을 하거나 이럴 때 메모거리가 잘 떠오르니까 그걸 즐기게 돼요. 근데 그래서 자연스럽게 공부도 좋아하게 되고 뭐 산책하는 거 좋아하게 되고, 그리고 그런 시간이 행복하고
이러면서 이제 메모를 많이 하게 되고, 메모 많이 한 걸 또 이게 써먹으면서 다시 또 공부를 하고 싶어지고, 이런 선순환에 들게 되고, 그래서 이 글이 쓰기 싫고 글이 쓰기가 두려운 것은 쓸 말이 없어서기 때문이거든요. 그리고 내가 쓰고 싶은 게 아니고 누가 쓰라고 하는 것도 기분 나쁜 일이고, 회사에 쓰는 글들이 다 그런 거 아닙니까? 평소에 누가 시키지 않았는데, 쓸 필요가 없는데 그냥 메모로 써뒀다가 많이 써둔 사람은 써먹고 싶어져요. 그래서 누가 뭔가를 써먹을 기회를 줬을 때, 상사가 글을 쓰라고 그랬을 때 오히려 그게 기회가 되고 가 된 일이 아니고, 고기를 잡아서 요리를 하는 요리사라면 누군가가 요리를 하라고 그래서 그때 고기를 잡으러 나가는 건 일이죠. 짜증이 날 수도 있고 고기가 안 잡힐까봐 불안할 수도 있죠. 그렇지만 평소에 고기를 잡는 게 취미예요. 낚시를 하고 이런 건 재미잖아요. 그렇게 해서 고기를 잡아 놓은 사람, 그걸 좀 써먹고 싶지 않겠어요? 그때 마침 누군가가 뭐 요리를 해봐라. 그러면 그 잡아놓은 고기 중에 이걸로 할까 저걸로 할까 가슴이 설레는 거죠. 그래서 글을 잘 쓰는 방법, 평소에 써둬야 된다. 평소에 쓴다는 것은 메모를 하는 것이다 라는 것이죠. 그래서 그 메모 조각이 한 1000개 이상이 되면 저는 책이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평소에 뭐 습관적으로 재미 삼아서 좀 메모를 해보셔라. 메모하기 위해서 공부하시고, 메모한 것은 반드시 이제 말해보시고, 이게 이제 평소에 쓰기이고요.